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이 카페 건축 100일째 되는 날인데요.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우선 저는 숲속에 있는 충남 금산에 있는 임야의 토목공사부터 건축까지 모두 다 진행 중이고, 현재 오늘자로 100일째가 됐는데요. 서울의 우트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했고,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건설 시공사에다 맡기다 보니까 소통에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촬영할 콘텐츠는 100일을 경험을 하면서 꼭 건축주들이 알아야 될 7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, 이 부분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 1000만 원 이상은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최근에 묵리라는 카페를 갔었는데, 여기가 층고는 높긴 한데 이 부분을 가렸잖아요. 이 캔틸레버 2천만 원 말씀하시죠? 아니,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가는데,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층고 부분에 창문을 넣어서 개방적인 효과를 줬던데, 물론 우리가 층고가 높긴 했지만 그런 디자인들이 일반적이긴 하잖아요. 맨 처음에 디자인 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갖고서? 채광을 위해서 창문을 낼 수는 있는데 덩어리가 좀 체계가 잡히고 좀 단단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. 왜냐면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내게 되면은 좀 이 면 자체에 디테일을 주면서 덩어리가 깨진다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어차피 거의 4면이 뚫려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굳이 이 위쪽에 또 창문을 낼 필요가 없다. 그러면 덩어리만 더 쪼개진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형태가 우리랑 비슷한 구조인데, 네네네. 여기는 이제 이 윗 공간을 살리다 보니까 하늘에 뭐 구름이 떠 있어도 사실은 여기는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. 다 이제 주변이 시골이니까 사실 나가면 그만이긴 한데, 뭐 뒤늦게서야 든 생각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. 이쪽 면에 지금 원래는 저희가 비바지 역할은 하는 게 아닌데 캔틀레버 같은 식으로 일단 조성을 저희가 했는데, 이제 그 부분이 빠졌으니 그렇죠. 이 부분이 이제 원래 엣지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빠져서. 결국 이 건물의 얼굴은 이 정면 쪽이잖아요.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하는 곳은 결국 여길 텐데 여기 수변으로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, 그랬을 때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조성하려면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는 왠지 어닝의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? 근데 어닝도 무게가 상당하겠네요. 여기가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. 어닝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빼고 뭐 한 700에서 800 정도 뺏는 짧은 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. 제일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물바지잖아요. 네네. 그 말씀하시는 이렇게 홈 파이는 시공 자체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, 그건 어떻게 돼요? 그거는 이제 좌우로 그냥 물바지를 빼는 방식으로, 스테인리스로? 네네, 정면으로는 안 빼고 좌우로만 빼는 걸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럼 사면으로 빠지겠네요. 그리고 그 수공간 앞에 제가 최근에 다른 카페를 하나 갔었는데, 이게 해화 쪽에 있는 카페거든요. 그냥 뭐 많이 넓진 않은 것 같고, 대충 봤을 때 한 20평 정도?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공간을 넣으려고. 그럼 여기를 포토존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. 그리고 여기도 그럼 앉을 수가 있잖아요. 수공간을 원래 이렇게 땡길 생각을 했었는데, 그렇게 되면 여기 이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 정도 놓고 여기다 수공간 하고, 이제 나머지는 잔디밭으로. 결국에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제가 한 이 정도? 이 정도가 그게 되고, 수공간은 한 이 정도. 그냥 검은색으로 하는 게 낫겠죠, 수공간은? 그게 관리 면에서 저는 약간 높이를 조금 더 높여서 여기다 오리 띄우려고 하거든요, 수공간에. 오리 2마리 정도 키우려고 하는데, 너무 이게 또 높으면은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될 것 같아서, 낮을수록 사실 멋있긴 한데, 높으면은 좋은 점은 소형견들은 거기에서 또 수영할 수 있거든요. 이쪽에 생기는 수영장은 설치했다가 여름 지나면 빼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차라리 여기는 그대로 있으면 그냥 소형견들은 그냥 간단하게 물놀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, 높이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, 어차피 시공은 그쪽에서 할 건데,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, 공간감이 없어서 제가 상상하는 거하고 또 이게 실무하고 또 다르니까. 근데 딴 데 가도 청소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. 인천에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. 염전 거기도 아예 막 이끼 껴있고 아예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. 검은색이면 막 괜찮아요. 검은색이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. 여기도 사람 진짜 많던데.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이거 보고서 생각을 한 거거든요. 이게 딱 비치고 하니까 확실히 좀 이쁘긴 하더라고요. 다 이 베이지 톤으로 싹 다 칠할 거예요. 실내까지 다 칠하고 여기만 딱 검은색이 되니까 그렇게 이질감 없으실 거고, 조명은 이제 레일 조명 일단 다 다는 걸로 하고, 이제 사실 결정하실 거는 냉난방기 같은 거예요. 미리 좀 견적을 받아야겠네요. 이건 이제 건축 그 소장님한테도 한번 달라고 하면 좋은데, 지금 이 부분이 뚫려 있잖아요, 위에가. 이거는 그냥 제 권장사항인데,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일자 디퓨저를 뺄 수 있거든요. 백화점이나 상공간에서 이 속에 메리 덕트를 넣고 여기서 이제 냉난방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고, 이건 얘기 한번 해봤나요?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 층고가 높잖아요. 스탠딩 에어컨은 저렴하긴 한데 시스템 에어컨도 견적이 제법 나올 거예요. 전 스탠딩보다 시스템 에어컨이 나을 것 같긴 한데, 보기에는
좀 천장이 좀 복잡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스탠딩도 사실 놓을 때가 마땅치 않단 말이죠. 막 유리 앞에 놓는 것도 웃기고 이러니까 시스템 에어컨 아니면 메리덕트인데 이 메리덕트 타입이 좋긴 좋거든요. 시스템 에어컨은 뭐 이 정도 평수면 작년에 그 펜션 지하도 시스템 에어컨 했는데 해도 한 400대 정도밖에 안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이면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. 네, 견적을 일단 받아. 저도 정확한 가격은 이게 천정고 높아서 아마 막 한 20 몇 평형대만 놓고 한 3배 더 달라 할 거예요. 막 예를 들어 20평이면 한 60평 세팅 가져가야 된다고 하고. 근데 실질적으로 창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여름에는 최소 3배 정도는 세팅을 잡아놓지 않으면 분명히 냉난방 공사 또 하실 거예요. 그럼 베이킹 룸 안에만 그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. 베이킹 룸 안에라기보다는 이 천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. 아, 여기가 다 가려지니까 위까지로 다 가려지니까. 근데 그 안에서는 노출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이 다 열려 있으니까 이 뚜껑이 열려 있잖아요, 여기가. 그러니까 지금 이 열려 있는 김에 목공 치기 전에 메리더트를 재빨리 설치해 버리면 작업 자체는 편리하니까. 이제 현장에서 치수를 재놓고 나눠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테인리스 제로 분리대를 넣고 그 제로 분리대 위에 레미타를 다시 콘크리트를 채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면갈이 한 다음에 코팅하고 마감하는 거예요. 그 시공에 대한 얘기는. 네, 그건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기존의 에폭시 시공하고는 좀 다른 느낌. 사실 뭐 대단히 다르다기보다는 그냥 건축부터 마감을 하는 거니까 제 의도를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 이 마감재가 여기서 다른 마감재가 붙는 게 아니고 건축 마감재랑 실내 마감재랑 이어지게끔 마감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마감을 하려고 그러면 뭐 노출 콘크리트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이제 작업자 섭외가 쉽지가 않나 봐요.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많이 시공하고 있는 부분이다가 하더라도 여기 이제 지방에서 작업자를 구하기가 제가 그 건축 그 소장님한테는 이 바닥 마감재에 대한 내용을 저희 의도를 전달을 드렸어요. 네. 어쨌든 건축에서 인테리어가 같이 함께 끝나는 방식의 디자인을 하려다 보니까 건축 마감재가 실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저희 컨셉이니 지금 상태에서는 콘크리트만 해져 있고 이제 뭐 타일이나 기타 마감재를 붙인다는 걸 고려하고 지금 마감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스테인리스 같은 거를 활용해서 제로 분리 넣고 다시 콘크리트로 미장을 한 후에 이제 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코팅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대략 이해는 되신 것 같긴 하고. 건축사님은 해본 시공은 아닌데 이제 이해는 했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 스테인리스의 면이 살아야 되나요? 스테인리스의 말 그대로 광택이 이렇게 살 정도? 네, 왜냐하면 그 예전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도끼다시라는 바닥이 있는데 그 도끼다시에 보면 재료 분리대 대신에 그 깔라지지 않게 신주라는 걸로 이렇게 재료 분리가 돼 있는데 그 같은 개념으로 스테인리스를 넣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도끼다시가 예전의 스타일은 말씀하신 게 그게 맞고 최근에는 이제 타일식으로 돼 있잖아요. 느낌을 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시공 방식으로 과거 시공 방식 같은. 네, 동일한 시공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자갈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미장을 하냐 도끼다시처럼 아니면 그냥 콘크리트 미장을 한 것 위에 그냥 에폭시만 마감을 하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아마 비용적으로는 그냥 콘크리트 미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게링하고 거기에 에폭시 바르면 비슷한 느낌이 날 거라고 일단 저희 생각을 하고. 중리동에 들어갔던 거 그런 뭐 이런 사이즈 잰 게 있을 거예요. 그 각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뭐 이런 거 그럼 그거 주면은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럼 그건 목공사를 해야겠네요. 네, 이거는 목공사를 해야 돼요. 그거하고 제가 말한 대로 여기에 넣든 여기에 넣든 그 아까 말한 그 낮은 그 테이블 그 정도는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겠네.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머신이 앞으로 나와 있는 형태잖아요. 근데 중리동 같은 건 원래 뒤로 빠져 있잖아요. 이거는 좀 어때요? 느낌으로 봤을 때는. 어차피 중리동에 있는 거 그대로 다 가져올 거라서. 여기는 최대한 깔끔하게 가는 게 동선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? 커피를 안에서 뽑아서 그럼 가져오게 되면은. 문만 없으면 뭐 문도 사실 열어놓고 쓰면 여기 베이킹 같은 거 이렇게 DP하고 뭐 리턴 바 정도만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딱 계산만 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나. 만약에 5분 정도만 온다고 하면 여기도 충분한데 집 길이가 좀 배치가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커피 머신은 여기 안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. 왜냐면 커피 머신이 들어가려면 커피 머신 들어가고 핫워터 들어가고 그라인더도 2대 정도는 들어가고 바닥에 제빙기 들어가고 이래야 될 테니까. 맞아요. 그러면 여기 딱 컨벡션 오븐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양만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랑 달리 빵을 하니까 오븐기는 기존에 있는 거 쓸 건데 발효기가 또 들어가거든요.
커피 머신 밖으로 그래서 튀어나가죠. 네,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커피 머신 빠져나오면 그럼 제빙기랑 다 나와야 되잖아요. 네. 그라인더까지. 나와야죠. 여기는 공간이 아예 없죠. 이쪽은. 네, 네. 그럼 결국은 여기밖에 없네요. 그럼 어쨌든 그거야 뭐 내일 정도까지 이제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럼 한번 여기 사이즈랑 비교해봐서 발효기가 오븐기 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세탁기하고 건조기 놓는 방식으로 일렬로 놓는 방식도 있긴 해서 막 빵을 많이 할 건 아닌데 소금빵 정도는 하려고 하거든요. 왜냐면 조리를 해야 되니까. 스타 조리하려면은 그거를 인버터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LPG 해가지고 간택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. 그럼 머신은 밖으로 뺀다고 치고 오븐, 제빵기, 간택기 이 세 개 넣는다고 치면은 거기다 싱크대 하나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LPG니까 제일 밖으로 빼는 게 낫겠죠? 이쪽에다 간택기를 네네. 안쪽에다. 많이는 아닌데 나중에 뭔가를 추가로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이왕 할 때 다 갖춰놓고 하려고. 여기도 그때 간택기 2구 간택기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6구로 바꾸는데 한 100만 원 더 들어간 거거든요. 그래서 이왕이면 할 때 한 4구 정도는 넣으려고. 4구는 또 길이가 또 길으니까. 근데 베이킹이랑 간택기까지 넣기에는 베이킹룸은 배관이 돼 있잖아요. 지금 하수관 돼 있어서 거기는 방수 시공하거나 뭐 해서 어쨌든 거기는 물 청소가 가능한데 시골이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파스타 종류나 브런치 종류까지는 먹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.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이렇게 오픈 주방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거기 룸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. 한 2평 좀 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거기에서 그러면은 여기가 주방이죠. 여기는 지금 배수관 있는 걸로 제가 봐서 그럼 거기는 이제 방수 처리해가지고 말 그대로 물 청소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좀 유지할 수 있게끔. 그 쇼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바 안에 들어갈까요? 이 공간하고. 그러니까 저는 쇼케이스를 놓지 말자는 주의라 그냥 빵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면 네. 상온으로 보여주시고 냉장고에서 꺼내주는 게 그게 훨씬 더 좋다. 그럴 수도 있겠네. 하긴 여기는 회전율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뭐 케이크류는 사실 거의 안 하려고는 하거든요. 건식 디저트 중심으로 가려고는 해서. 킥이 있어도 저는 웬만하면 그냥 상온에 꺼내놨다가 실제 팔 때 그때 꺼내주는 게 쇼케이스가 무드를 엄청나게 망쳐서 그 쇼케이스 목적이 안에 뭐 케이크도 이런 것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안 이뻐 보이면 의미가 없으니까요. 저는 그래도 여기가 시골이고 관광지가 없으니까 아예 애견 카페로 가는 게 어떠냐고 한 거고. 근데 좀 반대하셨잖아요. 그 부분은 그냥 일반 카페인데 애견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정도로 가는 게 낫지 않냐.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일반 카페로 하는 게 좀 더 강아지는 당연히 동행 가능하게끔 해놓고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애견 카페 해버리면 진입장벽이. 네네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뭐 단골층이 두터워질 수는 있는데 허들이 좀 생기는 거니까. 근데 이제 허들이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일반 사람들은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는데 애견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,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노출되는 게 애견 카페는 애견 카페들끼리 경쟁을 하고 일반 카페는 일반 카페들끼리만 그 노출 탭에서 경쟁, 그것 때문에 그거는. 그것만 아니면 사실은 그 체험단을 통해서 뭐 애견 카페 그걸로 컨셉 잡으면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노출되는 게 다르다 보니까. 만약에 애견 카페 수요가 확실히 있다 판단되시면 애견 카페로 가셔도 될 것 같긴 해요. 여기 금산이 주변에 막 없어요. 네, 경쟁자는 없으니까. 거의 없어서. 네. 그러니까 뭐 일반 카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애견 카페 수요가 명확하게 뭔가 좀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시면. 그렇다고 해서 막 이름이나 상호나 이런 거에 애견자를 넣지는 네, 않을 네. 거거든요. 그건 아니고 컨셉 자체는 디저트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로 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이파이브 하러.